우리나라 교육 현장의 혼란을 일으키는 최대 주범은 교육부입니다. 차라리 교육부를 폐지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실정은 학생, 학부모에게 원망을 넘어서 절망으로, 또 절망을 넘어서 폭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교육부 차관이 전화로 서울 주요 대학에 대입 정시를 늘릴 것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10년 가까이 수시 확대를 기조로 유지해온 교육부가 그런 180도 방향을 바꿔서 정시 비중 확대로 기조를 바꾸었습니다. 대입을 준비해온 수험생, 학부모, 대학 모두 혼란에 빠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수능 절대평가,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이라고 부르는 학종 전형 확대 정책을 지켜해왔습니다. 하지만 공정성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지방선거를 의식해서인지 여론 회피 땜질 처방으로 대학의 정시 확대를 요청한 것입니다. 입시 전형 정시, 즉 수능 확대를 요청하면서도 영향력과 변별력을 약화시키는 수능 절대평가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교육부가 행정 제재와 재정 지원 권한을 무기로 대학들에게 달랑 전화 한 통으로 정시 확대를 요구한 것은 반해 전형적인 갑질이고 대학의 입학 전형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교육 당국이 신중한 검토와 적절한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도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고 누구의 지시를 받으면서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꾸는 것입니까?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교육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올바른 교육 정책의 장기적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는 대안적 기구를 모색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했지만 정책 성과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국가교육회의의 활성화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수고만 하고 처분 방법은 없는 환경부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2일 민간 업체들에게 수거를 독려하고 저품질의 폐비닐은 생활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며 EPR 지원금 조기 집행, 국산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해외 판로 개척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대책은 쌓여있는 폐비닐을 보이지 않게 수거만 하겠다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처분 방법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생활 폐기물의 자원화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입니다. 민간업자들이 폐비닐 수거를 거부하게 된 근본 이유는 중국의 수입 금지 때문이라기보다 현 정부의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의 포기에 따른 무대책으로 고형연료 시장이 붕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업계와 지자체는 대책 마련 촉구를 해왔지만 환경부와 산자부가 이를 외면한 채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다가 결국 수거 거부 사태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정부에 3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환경부는 폐자원 에너지 시설의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대기 배출 시설 기준을 강화하며 분리 배출 및 수거 시스템을 보완하는 한편 관련 업계 전문가와 함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산자부는 폐자원의 REC, 즉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가중치를 무조건 폐지할 것이 아니라 EU가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대안적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는 현 REC를 계속 적용함으로써 시장이 급격히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입 바이오매스 사용량 규제와 REC 축소 등을 통해 국내 폐자원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셋째, 정부 여당은 2018년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이 폐기물 처리 부담만 가중시키고
실질적인 자원화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없이 배출자와 지자체에게 경제적 부담과 처리 의무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재활용 정책이 후퇴할 경우 회복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말 특단의 대책들을 마구 쏟아내는 문재인 정부는 왜 이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등한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